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국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몰이 광풍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경호 전 원내대표 엉터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럼 지금 정청래 대표 말대로라면 연말까지 시간 별로 없고요. 본회의 상정을 얼른 하면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이 특별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서 토론을 한다. 왜 그런 절차를 밟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도 일부 판사 출신이라든지 사법계 출신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적으로 현재 판사들이나 재판부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또 실제로 오늘 이제 뭐 전국 법원장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또 며칠 전에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오부 요인들이 있는 데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 앞에 조목조목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 부분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당 안에서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 소신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뭐 실제로 뭐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독일의 뭐 나치라든지 그런 전범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판사에 대한 배정은 어느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랜덤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특별히 영장 전담의 어떤 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보편적 어떤 사법 규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법외국죄 같은 경우에도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모호한 법안이에요. 고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판사가 고의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명할 것이냐 하는 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안에 모든 증거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고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조응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더 뭐라죠 의총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조금 더 그 하자를 줄이는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빨리 간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일면에다가 그런 부분을 기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 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의원총회나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 거쳐서 차근차근 의견이 수렴됐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뭐 의결을 하고 그다음 본회의 가서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당 정책의총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 지금 본회의 직전인데 그렇다면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이 없이 서둘러서 뒤늦게 내부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인 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법부를 좀 길들이려 하고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입맛에 맞는 판사로 윤석열 재판을 이제 시도하겠다라는 정치적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민주당의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마저도 경종과 우려를 지금 표명하는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헌 소지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꼭 집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에 따라 정권도 바뀌고 여야도 바뀌는 것인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을 조속히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또 위헌 소지에 대해서 논란이 붙으면 오히려 재판이 늘어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늦게서야 내부 토론을 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갖고 소위 재판부의 정치적인 압박만 하고 실제로는 이 문제를 조용히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상당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 또 대법원의 판사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나치 독일의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고 과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을 내란 정권이라고 하는데 친위 내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무도한 행동을 벌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군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입법부가 지금 완전히 독점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안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분리를 민주당이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네.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사법부는 조금 전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한 이 내란 재판부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민주당의 정 대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어떤 방안이 나올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매우 그 완곡하고 예. 그 법리적인 용어로 지금 저희가 지적한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지 않을까. 따라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해달라라고 사법부로서의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오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일련의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완전히 이렇게 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지금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은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 앞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냐는 취지로 또 주장을 하던데 대법원장이 왜 못합니까? 삼권 분립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그럼 대통령 앞에서 해야지 누구 앞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애초부터 좀 잘못된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이 어쨌든 판사가 법률을 표현대로 고의적이든 뭐 의도적이든 왜곡했을 때 이 처벌을 한다라는 건데 의도적인지 뭐 고의적인지 왜곡했는지 그럼 그것에 대한 판단은 또 무슨 기준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역으로 보면 예. 좀 우리가 좀 그 과도한 일반화일 수도 모르지만 네. 지기현 판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시간을 계산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줬다. 이거는 법 왜곡죄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닌데 바로 풀어주는 걸 전제로 고의적으로 그런 식의 법을 적용했다. 원래는 일자인데 시간으로 적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짜 맞추기 식의 논쟁이 된다 그러면 이 논쟁은 사실은 본의 아니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고의냐 아니냐를 그 서로 간에 논쟁 끝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 제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 판사 스스로의 어떤 법리적 판단과 증거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부가 개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쟁론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법률적인 어떤 개선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판사 전체를 조금 더 위압적으로 좀 뭐랄까 순응하게 만드는 또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조희대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조금 더 센 워딩을 한 거죠. 그릇된 사법제도라고 하는 아예 현재의 이 정부가 추진하고 이 정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의 방향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하자라고만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그릇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손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경한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럼 법원장 회의에서도 예. 그런 맥락과 비슷한 식의 의견이 표출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위헌 요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위헌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큰가?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소송을 만약에 낸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히려 그럼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추천을 누가 하느냐 법무부에서도 하고요. 또 뭐 헌재에서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법무부가 지금 소위 공소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네. 공소권을 유지하는 주체가 법무부 아닙니까? 검찰이니까는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위헌이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을 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 구성 자체가 상당히 헌법에 그 합치되지 않는 충돌하는군요. 요소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한번 어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왜곡이라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예, 예. 그러면은 왜곡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요번에 그 계엄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통합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 재판 뭐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정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꼬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면 정의는 과거에 그 그리스의 소위 개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는 강자의 이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는 이런 거야 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추상적이지만 보편적인 어떤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강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듯이 네. 법 왜곡죄 할 때 왜곡도 그렇게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도. 예를 든다면 쥐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한다든지 또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당적 이해와 맞지 않으면 굉장히 규탄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법부는 사법부로서의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만족과 불만족이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까지 길들여서 자기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자칭해서 받으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모를 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뭐 계류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